우리 남편은 어렵게 직장을 구했어요. 원래는 대기업 연구원이었는데 수년 전에 암에 걸려서 치료를 받느라 퇴직했었거든요. 다행히 항암 치료를 잘 받고 잘 쉬게 해주시고 잘 먹였어요. 직접 만든 재래 음식을 먹였고 몇 달 동안 산에서 생활하며 좋은 공기를 마셨더니 많이 좋아졌어요. 좀 더 관리해야겠지만 의사 선생님은 완치 소견이라고 하셨어요. 정말 너무 다행이었어요. 꿈과도 같았죠. 그날 병원에 가서 돌아오면서 남편이랑 부둥켜 안고 많이 울었는데 건강이 좋아졌다고 하자 남편은 꿈을 꾸었어요. 그동안 아플 때 많은 것을 느끼면서 그 중에서 가장 큰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프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네요. 그렇더라도 그 어렵게 이겨낸 고비를 넘으니 세상이 다르게 보일 것이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깨달았다.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 말이야. 평범한 삶이 얼마나 좋은 삶인지를 깨달았다. 아, 그저 그런 거야. 매일 늘어지는 일상이지만 나는 한 번쯤 화려한 삶을 살아보고 싶어. 하지만 그러한 삶은 쉽게 지치게 되기 마련이다. 평범한 것들을 모두 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들을 하는 그런 삶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어. 당신은 그러한 삶을 살아왔잖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평범한 삶이지, 그게 무슨 소용이야? 나도 이제는 다른 직장을 찾아봐야겠어. 다른 집들을 보면 아빠는 회사에 다니시고, 엄마는 마음을 써서 밥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나도 직장 다니면서 가장의 역할을 다해보고 싶어요. 다시 회사에 다니고 싶어 해요. 그 일은 언젠간 벌어질 일이었죠. 그런데 아직은 몸 상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남편을 걱정하게 되었어요. 좀 더 쉬면서 건강해질 때면 일을 시작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남편은 마음이 조급한 것 같아요. 그렇게 사회로 복귀하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아파서 일을 못할 때 동안에는 제가 내 돈으로 살았어요. 그게 제일 미안한 것 같아요. 남편은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강한데 그게 항상 마음에 걸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취직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5년 이상 경력이 단절되었죠. 경단 이유로 인해 아무런 아프다고 할 때 모두는 손사래를 쳤다고 말했어요. 원래 전공 분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했고 나이도 많고 건강도 좋지 않아서 취업이 어려웠는데 회사가 사람을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도 경력 단절자를 뽑기엔 많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의 의지에 비해 취업이 잘 안 되어 마음이 상했어요. 수십 개의 이력서를 냈지만 일부 회사에서만 면접 제의가 오고는 탈락하는 일이 계속되었어요. 몇 달이 지난 후 열심히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다녀온 남편이 마침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얘긴데요. 남편이 본인의 전공 분야가 아닌 영업 분야로 전향했거든요. 회사는 작고 중소기업이었어요. 남편의 화려한 경력과는 조금 차이가 있었지만 남편은 어렵게 입사한 곳이고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의지가 넘쳐 흘렀어요. 여보, 지금까지 수고 많았어. 나는 이제부터 너를 제대로 놀게 할게. 꼭 행복하게 해줄게 라고 말했어요. 아니, 그런 말은 하지 마. 부부는 공동체야. 나도 당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냥 서로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살자. 난 그게 최고야. 남편은 한동안 영업에 대해 교육을 받은 뒤 일을 맡게 됐대. 영업을 하며 그의 성격이 바뀐 것 같았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면 쑥스러워서 먼저 인사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보자마자 먼저 인사도 하고 아침에는 좋은 하루를 보내라고 말도 겁내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영업직이라서 사람들과 상대할 일이 많이 생겨서 자연스럽게 부침성도 생기고 말도 많아진 것 같아서 뭐 어떻게든 그때까지는 긍정적인 효과라고 생각했어요. 남편도 자신이 좀 대범해지고 밝아진 성격에 만족해하기도 했어요. 게다가 회사에서는 부사장이라는 사람과 친해진다며 좋아하더라고요. 부사장님이 나를 좀 아끼셔서 오늘은 점심도 비싼 곳에 나만 데리고 와주셨어. 그래 당신만 다른 사람들은 없었고 아유. 진짜 예쁜
받는 것 같네요. 학력도 뛰어나고 전 대기업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어서 다른 직원들과는 다르게 이야기도 잘 통하는데요. 전에는 모기업 대표와의 만찬에 나를 데려갔는데 그분이 나를 오른팔로 소개했어요. 아이, 그래요. 회사에 그런 높은 직위에 있는 분과 친해지면 든든하고 잘 지내야겠죠. 부사장은 사장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회사에서 매우 영향력 있는 분이에요. 제 남편도 부사장과 친해지고 싶어 하고 부사장도 남편을 많이 챙겨주시니까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사장의 초대로 회사 직원들 몇몇과 부부로 참가하는 모임에도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다들 부사장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것은 아니겠지요. 저는 아무 준비 없이 나갔었고 나만의 자존심을 위해 다음 만남에 선물을 사가지고 갔어요. 우리 생활비로는 엄두도 못 낼 정도로 비싼 명품이었지요. 부사장님은 마음에 들었는지 엄청 환하게 웃으셨는데 덩달아 남편도 감탄했어요. 그때 정말 잘한 것 같았어요. 그러나 부사장을 몇 번 만난 것뿐인데도 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부사장은 말로는 우리 남편을 아끼는 척하지만 조금 멋대로 행동하는 듯한 행동을 했었어요. 술에 취하면 더 심해져요. 예를 들어 종업원에게 시켜야 할 일을 우리 남편에게 시키기도 하죠. 쓰레기통을 비우고 물수건을 가져오라고 할 때 담배 한 갑도 사오고 내가 필 것 알아요. 이해했어요. 부사장님. 빨리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이런 자식아, 빨리 다녀와. 그 몸뚱이로 빨리 갔다 올 거면 지금부터 뛰어야겠다. 남편을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대하는 행동에 진절머리를 써서 제가 다 열받았어요. 집에 와서 남편에게 물었어요. 그 부사장이라는 사람 왜 그래? 왜 당신한테 그런 일을 시키고 있어? 나 정말 화가 나. 그런 일을 시키다 보니 왜 다 하는 거야?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부사장의 모습이었잖아. 부모 덕으로 특권층 대접을 받으면서 자라왔대. 동창 중에서도 모기가 부사장의 자식이라고 하더라고. 아무튼 자신도 부족함 없이 자라서 조금 거칠고 말이 툭툭 나오는 행동이 있긴 한데. 그래도 정말 내면은 그런 게 아니라고 사전에 말해주었어. 그래서 그냥 지나가기로 했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있는 상황에서 당신이 뭔가 불사장 종이야. 내 남편을 무시하니 기분이 더럽다. 고 하는 건 좀 앞으로는 그런 행동 좀 삼가주면서 지내자. 알겠어. 걱정하지 말고. 사회생활이니까 잘 할 거야. 회사가 밉다 했는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매일 회식을 하러 나간다고 하더라고. 게다가 주말까지 회식을 한다고. 회식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회식으로 인해 연락이 두절되는 것이에요. 집에만 오면 많이 해.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주말마다 골프를 하러 가서 돈을 왕창 잃었다고 해. 돈을 벌러 회사를 다니는 건지, 돈을 쓸어 다니는 건지 정말 짜증나. 그래서 애들 돌보는 것과 집안일은 오로지 내 책임이 되었어. 너무 지나치잖아. 애들과도 주말에 같이 시간을 보내줘야지. 평일에는 회식하고 늦게 오고 주말에는 골프를 치러 가고 돈도 다 잃고 이게 뭐야? 나도 바쁜데 어떡해? 부사장님이 오라는 대로 가야 해서 어쩔 수 없는 걸까? 회사 업무니까 그것에 대해 이해를 못하는 게 문제야. 자식들이 아빠가 회사 다니는 걸로 실수로 아는 거지. 주말에라도 가족 모임을 해야 하고 평일에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데 술을 자식보다 더 챙기는 건 뭐냐. 건강도 안 좋은데 몸 관리도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고. 돈을 모르고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싶어서 다 먹고 살 수 있는 거야? 매일 싸우고 화내고 회사 그만둬 달라고 요구했는데 남편은 처음에는 안 하는 척했고 갈수록 이상한 변명을 하더라고. 사회생활이 이렇게 됐다고? 조직은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한 제가 영업 직군이라서 영업에서는 술이 빠져 있으면 힘들어요. 그냥 팀원들과 회식한 거예요. 회식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모여서 술을 마신 건 아니에요.
당신은 건강에 무심한 사람 같아요.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당신은 영업 분야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그렇지 않나요? 김 좀 팔리기도 중요하거든요. 사회생활 경험이 적은 사람들은 회식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나는 사회생활을 10년째 하고 있고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어요. 당신 회사는 정확히 어떤 회사인가요? 왜 매일 회식이야? 그렇게 자주 회식하는 회사가 어디 있나요? 적당히 먹고 오면 말 안 하면 안 되겠어요. 매일 만취해도 집에 제대로 들어오기 싫지요. 못하겠어요. 당신의 목숨보다 회식이 더 중요하다고요. 각 부서마다 문화가 다르거든요. 그것을 이해해야 영업이 잘 풀릴 거예요. 당신이 잘 이해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아끼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불안해서 못 견디러요. 이혼해야겠어요. 남편은 제가 책임을 떠넘기자 열받았어요. 술을 얼마나 마시고 싶은 건지 지금은 별로 신통치 않은 변명을 하며 제게 무시당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다룰까요? 고치기 어려우면 헤어져야 되죠. 남편이 전에 암에 걸린 이유는 제게 보면 좋지 않은 식습관 때문인 것 같아요. 그때도 매일 술을 마시고 몸에 좋지 않은 치킨 같은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매일 밥 먹고 꼭 살아왔거든요. 몸무게가 정점을 찍었는데 어느 날부터 자연스럽게 살이 빠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알고 보니 암 때문에 몸이 아프셨던 거였죠. 이런 강력한 술을 마시는 분인데 제가 진심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게다가 집에 돌아가던 중에 필름이 끊겼는지 길에 누워 자다가도 있었어요. 운 좋게도 남편을 아시는 동네 친구가 전화를 주셔서 무사히 데려다 올 수 있었어요. 보통은 술을 어떻게 마셔도 집에 돌아가는 본능이 있는 편인데 이번 회사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집에 돌아가는 길에 주저앉게 되네요. 이분 술도 엄청 세시고 소주 한 병도 더 마셔요. 주량은 이미 초과된 상태고 그 이상입니다. 얼마나 더 마셔야 정신을 잃을까요? 완벽한 취해 상태였어요. 동네 사람들도 보기가 창피했고 제가 그렇게 술을 마셔서 정말로 죽고 싶은 것인지 생각까지 들었어요. 우리 동네라서 더 창피했죠. 다른 곳에서 자고 있다고 생각하면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 핸드폰에 위치 추적 어플을 몰래 남편께까지 설치해뒀어요. 어플을 설치하면서도 제 자신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내가 키우려고 하는 아이를 어떻게 이런 일에 휘말려 놓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남편은 그 사건이 있었던 날 연락이 두절되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7시 밖에 안 됐던데요. 첫째도 다쳐서 집에 돌아왔을 때였죠. 둘째도 열이 펄펄 나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남편의 자식은 술을 마시고 연락조차 하지 않아서 저는 정말 이성을 잃을 뻔했어요. 도대체 얼마나 마셨길래 벌써부터 만취가 되었는지. 화가 많이 난 적도 있었거든요. 머리에 뚜껑이 열리는 게 이런 거구나 싶을 정도로 남편이 오기만을 바라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을 정신 차리게 할 수 있을까? 한번 크게 다쳐보라 하고 찾지 말아볼까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제 남편이기에 자주 나갔습니다. 어플을 보니까 가게로 뜨더라고요. 저는 쓰러져 잠자고 있을 남편 모습을 상상하니 너무 화가 났어요. 조심스레 남편을 찾고 있는데 룸 안에서 큰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슬쩍 쳐다보니 남편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다들 술에 취한 상태인지 제가 문을 살짝 열었는데도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고단의 상황을 다 확인하게 되었는데 회식이 있었던 것 같았고 그때 뵙던 부사장과 직원들이 모두 넥타이를 매고 있었어요. 부사장이 무엇 때문에 화를 냈는지 우리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야, 쫄따구야. 너는 잘리고 싶지 않으면 빨리 무릎 꿇어. 이 말을 듣자마자 남편은 아무런 저항 없이 테이블 위로 올라가 무릎을 꿇었고 부사장은 곧바로 그의 얼굴을 봤어요.
법인카드와 업무 추진비를 적당히 조작했어야지. 아니면 그걸 그대로 제출하면 어떡해? 너 때문에 내가 해고당하면 내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죄송합니다, 부사장님. 제가 아직 일에 서툴러서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사고과 최하위로 받고 싶어 접대를 한다고 해야 내가 돈을 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눈치도 없네. 너 때문에 법인카드도 다 막혔잖아. 아이씨, 여기. 내가 다 계산해 알았어.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 계산하겠습니다. 그리고, 너 나한테 준다는 골프채 왜 안 가져와? 기다리라고 한 게 언젠데? 자식 안 사신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아직 구하지 못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구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자식아. 맨날 말만 번지르네. 어젯밤에 모기업 라이브 커머스에서 상품을 구매했어? 안 샀어? 내가 우리 팀을 망하게 하려고 온 거구나. 죄송합니다, 부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너 진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왜 못 샀어? 제가 너무 술에 취해서 그대로 잠들어 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야, 너 왜 그러냐? 나 진짜 너 때문에 힘들다. 그런 정신 상태로 무슨 영업이야? 부사장은 세수대와 같은 곳에 술을 섞어서 마구 따랐어. 그리고 우리 남편한테 내미었어. 내 정신 상태가 어떤지 시험해 볼게. 자, 이거 마셔. 얼른 마셔. 남편에게 세수해서 해놓은 술을 강요해. 그때 순간 떠올랐어요. 남편이 고가의 골프채를 검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눈이 돌아가 그날 남편과 엄청 싸웠거든요. 집에 가져오는 돈이 별로 없지만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고 집에 오면 사람이 아니라 떡이 되어 온다. 심지어 그 나머지 돈마저도 골프채를 산다니 그날은 불같이 화를 내었죠. 그러나 모든 퍼즐이 맞춰진 듯 했어요. 이런 식으로 돈을 뜯어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왜 이런 일을 참고 살았는지 답답함과 원망 그리고 미안함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입을 다물고 눈물을 줄줄 쏟아내며 그 순간을 녹음했어요. 모든 술을 마신 남편은 쓰러졌습니다. 그렇게 술이 들이키는데 안 쓰러지고 버틸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테이블에서 떨어져 쓰러진 남편을 짐짝처럼 구석으로 몰아넣고 부사장은 그 다음 사람을 또 가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차례로 무릎을 꿇고 혼나고 쓰러지고 정말 눈뜨고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 부사장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응징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면 좌표는 가겠지만 제대로 된 응징이 아니었습니다. 회사 직원들이라 모두가 그를 처벌하기를 원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었고 그러면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인간이 가장 무서워할 사람은 누구일까 고민해보니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연락을 끊었던 제 아버지께 조심스레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혹시 괜찮으시면 여기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거래하는 거래처 부사장이 제 남편뿐만 아니라 직원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거기가 어디냐? 아니라 남편은 지금 어쩌고 있는데 저가 찍어보내 그냥 갈게. 아버지는 제가 전화하자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오랜만에 전화를 걸었는데 하필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게 되어 죄송스러웠습니다. 침착하려고 노력하셨지만 화가 터져나오는 표정이었어요. 그 표정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요. 여기다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곳에 내가 이런 꼴을 당하는구나. 아버지, 이런 일로 연락해서 죄송해요. 현재 상황이 안 좋은데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버지는 걱정 마시라는 듯이 제 어깨를 톡톡 치시고 그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예기치 않게 나타난 아버지의 모습에 부사장은 많이 놀랐는지 뒷걸음질도 하더라고요. 아니, 대표님이 여기에 어떻게 오셨죠? 제가 연락을 받은 적이 없는데요. 내가 이런 걸 모를 줄 알았어. 그만해. 아니, 이게 뭐냐? 내가 일하라고 당신들과 거래하는 줄 알아? 실제로 남편이 직장을 구한 후에야 알게 되었어요. 그 회사에는 우리 아버지가 고객으로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남편이 다니는 회사의 제품을 거래하는 중견기업의 사장이신데요. 조금 민감한 이야기인데 저와 아버지는 결혼식 이후 2년 동안 사이를 끊었었어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아버지가 항상 제게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을 하셨거든요. 그게 다소 지나치다고 느끼는데 우리 아버지는 서울대를 졸업한 분이시고 제가 마디였기 때문에 큰 기대를 가지셨는데 서울대에 진학하지 못했을 때 처음으로 실망하셨고 그래서 함께 다닌 학교에 만족했기 때문에 계속 다니자고 했던 겁니다. 학비를 끊어버리셨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알바 3개 하면서 겨우 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전 회계학을 전공했거든요. 졸업할 때까지 학비 한 번 안 내주신 분이 졸업할 시간이 다가오자 이번에는 회계사가 되라고 강요하셨어요. 하지만 그런 공부는 하기 싫었어요. 전 사회에 나가 직장인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정신 상태가 어쩔 줄 모르겠어요. 자존심을 엄청 무너뜨리셨죠. 마지막으로는 결혼은 자기 뜻대로 하라고 하셨다고요. 좋은 집안의 사람 손잡이를 가지고 오셔서 선을 보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것도 할 수 없었어요. 아니요. 결혼을 조건만 보고 하는 건가요? 사랑이어야죠. 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오랫동안 사귄 남자친구가 있어서 아버지가 원하는 결혼은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때도 얼마나 많은 악담을 들었는지 아직도 생생해요. 결국 남자친구를 데려오라는 말씀에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와 인사시켰어요. 저희 오랫동안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었고 이 남자도 조건으로 치면 나아지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결정적으로 제가 많이 좋아한다고 말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가 저에게 손을 올리셨어요. 그리고 폭언도 퍼보셨죠. 뭐, 다들 아시는 레파토리 있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인생을 살고 저런 자식과 결혼을 해? 내가 어디까지 참아줘야 하냐? 아버지, 지금 이러신 것이 무슨 문제인가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기로 했어요. 이게 어디서 잘못된 일이에요. 제게 이렇게 무시받을 사람이 아닌데요. 다들 좋다고 하는데 제 인생을 편하게 살게 도와주려는 거라고요. 아버지는 왜 딸의 마음을 모르시나요? 제가 원하는 것을 받아들여주지 않으셔서. 부족한 것과 원하는 것을 아버지는 왜 몰라주시나요?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인정받아주지 않으셔서. 언제까지 제 부족한 점만 지적하시고 나무라시는 아버지는 너무 힘들어요. 또한 제게 대한 당신의 태도가 마음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 없는 삶을 선택하고 결혼도 혼자 결심했습니다. 엄마는 가끔씩 마음을 풀라고 여러 조언을 해주셨지만 제 마음속에 상처가 깊어서 아버지를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아쉬워하시는데 딸을 더 잘 키우고 싶어 하셨지만 제 마음처럼 되지 않아서 아쉬워하십니다. 더 많이 격려해준다면 더 잘할 것 같지만 당신이 하지 않아서 아쉽습니다. 똑똑한 머리가 아까운 것뿐이지 아버지도 잘못한 점은 엄마도 알아요. 아버지 자신도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알 것이라서 그래서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실수를 숨기려 하면 안 돼요. 아버지는 항상 목표를 이루어야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만족하셨어요. 저는 아버지를 위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내가 원하는 학교, 원하는 전공, 원하는 직업을 했어요. 저를 존중하지 않는 분이지만 이해하며 무시하기 어려워요.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나를 나로 받아들이세요.
아이고 둘의 감정이 깊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아빠, 너를 사랑해. 아버지가 그렇다 해도 넌 우리 딸인데 이렇게 지내주고 있으니 내가 도움이 필요한 날이 오면 내가 요청하면 어떤 일이라도 꼭 도와줄 테니 무슨 일이든 말해주세요. 빈말도 잘하셨네요. 도와주고 또는 상처 주려는 말은 전혀 아닐 거예요. 그냥 딸 하나 없는 셈으로 생각하고 사세요. 하긴 이미 아버지만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자식은 제대로 된 자식이 아닐 거니까 말이죠. 언젠가 아버지가 크게 도와줄 것이라고 했던 그 말이 떠오르더군요. 그때는 아버지가 빈말도 잘한다는 소리를 했었지만 필요 없을 거라고 큰 소리 쳤었는데 그때의 말씀이 떠오르면서 지금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회사와 남편의 회사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있어서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데 이상적이었습니다. 이 관계가 정말 우연인 것인지 하늘이 아버지와 화해하라고 한 기회인 것인지 궁금해요. 나중에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려보니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방 안에서의 부사장과의 부도덕한 행동을 목격한 아버지도 놀라셨어요.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부사장이 회사를 이끄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을 괴롭히고 공권력을 남용하는 등 돈을 어디에다 쓰는지 모르고 계약 시 속이는 일이 없는지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니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요? 윤리의식도 없고 도덕적이지 못한 회사는 거래를 할 수 없어요. 대표님,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제 한 잔 드시죠. 저희도 지금 회식 중이었는데요. 얘기가 길어지니 여기 앉아서 한잔 하시면서 얘기하시죠. 당신은 아직 제 정신이 아닌 것 같군요. 분위기가 살짝 어수선해요. 접대 받으러 온 줄 알아서 이렇게 무례한 사람은 정말 처음이에요. 당신은 영특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다음에 당신을 정신 차리게 도와줄게요. 아버지는 부사장의 어이없는 행동에 화가 났어요. 제가 보기에도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었어요. 아이야, 어떻게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구거나 하려고 이 분위기에 술을 먹는 건지. 아버지는 남편의 회사 사장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걸어 매우 화를 내셨습니다. 당신 아들을 어떻게 교육하셨길래 이런 행동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이쪽으로 와주세요. 그때서야 부사장도 분위기를 파악하셨을까요?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때 제가 슬며시 들어가 남편을 데리고 차에 탔어요. 다시 들어가 엿봤는데 얼마 후 남편의 회사 사장님도 오시면서 아버지와 한참을 흥분하시며 이야기하셨어요. 사장님께 열분을 토하신 아버지는 곧바로 저를 찾아오셨고 안타깝고 가엾다는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얘기하셨죠. 혼자 가실 수 있습니까? 내가 도와줄게요. 술을 마신 사람을 혼자 두기엔 무거울 것 같아서 아이를 데려다 주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 차에 태워서 함께 가자고 하면 어떨까요? 아니요. 저 혼자 갈 수 있어요. 아버지가 깨워서 걸어가라고 하면 돼요. 오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몰랐던 제 책임도 있어요. 집에 가서 푹 쉬세요. 남편께 꿀물이라도 한 잔 주고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으니까. 내일 전화하면 안 될까요? 감사합니다. 늦었는데 아버지도 조심히 들어가세요. 아버지와 헤어지고 남편의 차로 집에 돌아오던 중 모르게 눈물이 나오곤 했어요. 엉엉 울면서 운전하는데 세상을 모르고 취해서 자고 있는 곰 같은 남편이 한없이 미워지면서도 짠해지는 순간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을 재웠어요. 가장의 무게가 이런 건가 싶었어요. 일 안 해도 우리 가족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듯한데 왜 이런 취급까지 받아야 하는 걸까요? 너무 속상하지만 지금 제일 속상한 것 같은 사람은 남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원래 회사에서의 일을 가족은 모르게 하고 싶다고 하잖아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모든 걸 다 알아버렸으니 얼마나 창피하고 후회스러울까요? 자는 남편의 머리를 계속 쓰다듬으며
그날 참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힘겹게 일어나는 남편에게 해장국을 끓여주며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다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요. 회사에서 그렇게 큰 문제가 생길 줄이야. 왜 그동안 나에게 말을 안 해줬어? 왜 받으면서 그렇게 힘들게 일을 했던 거야? 나는 진짜 너무 속상해. 아직도 그 순간을 생각하며 마음이 찢어져. 왜 그랬을까? 왜? 나 괜찮아. 그런 건 별거 아니야. 어떻게 회사에 들어가서 그렇게 쉽게 떠날 수 있었냐? 무슨 일을 해도 내 자리를 지켜야만 한 거라고 생각했어. 일을 함으로써 내가 쓸모 있어 보였어. 나는 집에만 있으면 그냥 노는 사람으로밖에 안 보이잖아. 내가 최고인데. 언제까지 당신에게 의지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야, 말이야. 아니야, 당신은 집에만 있어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왜 늘 일을 해야만 쓸모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거지? 아니요, 나는 당신이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을 너무 싫어해. 그 사람들이 너무 끔찍한 것 같아요. 당신은 능력이 없는 게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회에서 자리를 잡고 싶었어요. 나는 제일 잘하는 일이 있거든요. 그것이 내 장점이에요. 나는 정말 괜찮아요. 내가 아프게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회사에 가면 상황이 변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당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말아주세요. 아버지와 관련된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참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당신은 결코 참지 말아야 해요. 절대로. 남편은 내 말에 용기를 얻은 것 같아요. 큰 각오를 하고 회사에 가려고 했어요. 잘해주세요. 할 수 있을지 미심쩍했지만 아버지도 그 회사로 출근하신다고 하셨으니 두 사람이 어떻게든 잘 풀겠죠. 그리고 쟤도 제 회사로 출근했어요. 일이 바빠 남편에게 전화 걸 시간도 없었는데 점심시간이 지나고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회사 일은 잘 해결될 거야. 괴롭힌 사람은 처벌을 받을 거고.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나서 주셔서 일이 잘 진행된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참는 게 능서라고 생각했나 봐요. 가장이라 묵묵히 참았다, 고 해요. 그것도 이해는 되지만 그건 아니에요. 이 은혜는 잊지 않을게요. 부모 자식 간의 은혜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남편이 잘 다 녹여줘라, 제이. 힘든 사람이야, 알지? 아이들은 몇 살이야? 8살, 10살이에요. 둘 다 학교 다니고 있어요. 너 닮았으면 똑똑하게. 머리는 엄마도 없는 것 같아. 그래, 너도 일해야 할 텐데, 이제 그만하자. 그날 밤에 남편과 퇴근하고 돌아와서 맥주 한 잔을 따르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출근하니 회사가 발칵 뒤집혔다고 해 부사장은 그동안 직원들을 괴롭혔다는 사실이 드러나서 공금 횡령까지 알려졌고 해고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부사장이 해고된 것에는 우리 아버지가 영향을 끼쳤어요. 회사의 최대 고객이었던 우리 아버지가 사장실로 직접 가셨다고 하더라. 그러고는 남편이 당신의 사위임을 밝히고 2번 다시 부사장을 회사에 앉히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다시 같은 자리에 앉히는 순간 계약을 해지한다고 초강수를 들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회사가 남편이 다니는 회사의 매출을 80%까지 담당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겠죠. 그리고 그러한 윤리적 의식이 없는 사람은 일하면 안 돼요.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이 맞을 거예요. 또한 사장이 부사장에게 회사 사람들이 다 있는 장소에서 공개 사과를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부사장은 이전에 괴롭힌 일에 대해 직접 사과문을 써서 읽었고 특히 더 괴롭혔던 우리 남편에게는 사무실에서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90도로 허리를 굽혀 사과했다고 합니다. 물론 모두의 앞에서 그렇게 되었어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었고 증거들이 많아 제가 찍은 동영상도 있었기 때문에 남편도 용기를 내고 추가로 상급 단계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합의금을 받고 용서했어요. 일거리가 이처럼 해결되도록 많이 도와주신 아버지께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남편의 직장 내 괴롭힘이 해결되었어요. 합의금은 1달러였습니다. 그래도 큰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회사에 다니는 것이 오랜 자리에서 어려울 것 같았지만 남편이 자발적으로 그만두기로 결정했어요. 사장님께서 계속해서 저를 잡으셨다고 해요. 사직서를 제출했었지만 그만둘 수 없다고 합니다. 회사 매출을 책임지고 있는 거래처의 사위이기 때문에 놓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셨겠지요. 그래야 했고요. 그러나 남편은 그런 장인이 있다는 점을 티 하나도 내지 않고 묵묵히 자리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것이 그 사람이 원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술을 마시는 날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줄었고 마셔도 그리 많지 않았죠. 정말 살 것 같았어요. 그러던 중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에게 러브콜이 왔어요. 예전 회사에서 함께 일했던 개발자와 연구원들이 스타트업 회사를 만들었다고 함께 일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자리를 좀 잡은 것 같은데 본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에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더 매료되는 법이죠. 저도 옆에서 격려하였어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자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제일 좋은 길이라는 것을 알아요. 오랜 고심 끝에 그 기회를 받아들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회사를 옮긴다고 하니 함께 일했던 영업팀 직원들도 같이 가고 싶다고 먼저 제의를 해오더라고요. 팀장님, 혹시 저도 그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왜 이직할 생각이 생겼냐면 영업부서는 필요한 곳이겠지만요. 그래도 여기 자리가 더 나아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직하는 곳은 스타트업이라서 아직 많이 불안정할 것 같아요. 팀장님이 함께 가신다면 함께 가고 싶어요. 같이 일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제가 배우고 싶은 부분이 많아요. 그래, 그럼 내가 한번 물어봐 볼게요. 너무 기대는 하지 말고 본의 아니게 같이 일했던 직원들이 대거 이직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신뢰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나 봐요. 원한다면 함께 가도 된다고 하는데 많은 직원이 함께 이직을 하게 되었어요. 그 회사는 핵심 인원들이 다 그만둬서 휘청했다고 해요. 게다가 요즘은 중소기업이 사람을 더 많이 뽑기가 어려웠어요. 인원을 충족하지 못해서 업무가 마비되었고 회사가 잘 운영되지 않아서 아버지와의 거래도 불안해서 거래량을 줄였습니다. 결국 다른 업체로 교체했어요. 나중에는 거의 폐업 수준까지 어려워졌다고 하더라고요. 사장님은 유감할 것 없지만 남편을 괴롭혔던 회사였기 때문에 솔직히 좀 미웠지만 상황이 어려워져서 안타깝기도 하면서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미워하면서도 감사한 회사였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겠죠. 다들 그 회사를 싫어해서 옮긴 건데 남편이요. 인력을 빼간 것도 아니고 자기들 스스로 데려가 달라고 하는데 남편도 그들을 도운 격이잖아요. 모두들 전보다 더 좋은 대우 받으면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인력을 충족시키지 못한 그 사장님도 수완이 없었기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졌겠죠. 그리고 아버지와 저는 그럭저럭 지내게 되었어요. 아버지도 자존심이 센 사람이라 그런지 제게 미안하다는 얘기는 없었고요. 저도 남편을 도와준 것에 고맙지만 그전 일들에 마음이 다 풀리지 않아서 정식으로 사과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서 사는 거겠죠. 남편이 들어간 새 회사는 순식간에 잘 되어서요. 규모가 많이 커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모두들 열심히 일해준 덕분입니다. 회사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지 모두 애자심도 대단하다고 해요. 남편은 그 회사의 초창기 멤버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임원이 되었고 월급도 상당히 많이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넉넉하게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졌어요. 가정이 안정적으로 잘 돌아가고 근심과 걱정이 사라졌죠. 요즘은 정말 좋아 보입니다. 회사에서 재밌게 일하니까 좋겠어요. 요즘은 정말 살기 좋고 내가 하는 만큼 성과도 나오고 회사도 커지니까 진짜 일이 재밌다는 걸 느껴요. 나도 흐뭇하게 느껴져요.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않고 부당한 일을 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도와줘서 고마워요.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나의 일은 나 스스로 잘 처리하면서 살 거야.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 생각해도 될 정도로 정말 유별난 사람이라고 생각돼. 뿐만 아니라 엄마도 집에 한번 들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떠올랐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처음으로 친정에 갈 거예요. 시댁은 많이 다녀봤는데 친정은 너무 오랜만이었어요. 아이들도 외할머니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뵌 적이 있지만 외할아버지는 아예 한 번도 못 뵀거든요. 존재는 알고 있지만 한 번도 보지 못해 아이들이 왜 만날 수 없는 사람인지 궁금해했어요. 이번 기회에 모든 궁금증과 무겁던 마음을 풀어놓을 수 있는 기회로 생각이 들어요. 친정집에 갔을 때 아이들과 함께 인사를 드렸어요. 엄마, 아버지, 저희 왔어요. 아이들이랑 같이 왔어요. 어서 와라. 오는데 차는 안 막혔니? 주말인데 차가 많더구나. 애 어서 앉자. 엄마는 과외가 차를 내오셨고 저희는 소파에 앉아 이것저것 구경을 했어요. 아이들은 처음 본 외할아버지를 좋아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좀 호랑이 같이 생기셨거든요. 아이들이 호랑이를 좋아하는데 외할아버지가 호랑이 닮아서 더 좋아하더라고요. 무서워할 줄 알았는데 말이죠. 그런 손자들과 보드게임도 하시고 운동도 같이 하시고 아이들과 무척 재미나게 놀아주시더랍니다. 제 기억과는 다르게요. 손자들 너무 매력적이에요. 김서방 씨께서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오늘은 무엇을 먹고 싶으세요? 아버지께서 처음으로 김서방이라고 부르셨을 때 그 말이 감격스럽더라고요. 이제 우리를 완전히 받아주시는 건가 싶었어요. 네, 화보님, 감사합니다. 제가 고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고기든 상관없어요. 그러면 오늘은 소고기를 먹으면 어떨까요? 우리 강아지들도 고기를 좋아하거든요. 아니, 잘 알아요. 거기 가보죠. 그날은 오랜만에 친척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줄 알았지만 아이들 덕분에 분위기가 유쾌해졌어요. 아이들이 호랑이 할아버지에게 달라붙어서 떨어지질 않았어요. 아버지도요. 은근히 그 상황을 즐기시더라고요. 당신은 한 존 못 드셨고 애드립에 고기를 넣어주느라 바쁘셨어요. 어느 정도냐면 애들이 젓가락을 사용하지 않을 정도였죠. 일일이 후후 불어 다 시켜서 입에 넣어주셨어요. 애들도 아버지도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꼭 김서방도 많이 먹게 힘내서 일 더 열심히 해야지. 어쩌면 전처럼 우리가 또 사회에서 만날 수도 있지 않겠나. 예, 아버님 먹고 힘내서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믿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주 찾아볼게요. 그래요. 그러자 우리 자주 보고 살아보자. 그렇게 살자. 남편이 아버지와 나눌 대화를 대신 해주셨어요. 순간 가슴에 뜨거운 감정이 솟아오르더라고요. 남편에게 너무 고마웠어요. 부당함은 이야기해야 끝이 날 수 있고 갈등도 대화로 해결할 수 있어요. 대화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계기였어요. 참는 것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고 마음에 담아 놓은 일이 있다면
이번 기회의 대화로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